6월 5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4% 상승한 2615.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6% 상승한 870.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솔트웨어와 엑스게이트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골드NS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양자암호 섹터입니다. 정부가 양자암호 통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내의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을 시작으로 산업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과기부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내일 모레부터 양자암호 통신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6월 말부터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퀀텀 코리아 2023이 개최되는데 해당 자리에는 양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에 오늘 양자암호 테마가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리튬 섹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리튬을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리튬이 가장 주목받는 모습이었는데요. KBS는 중국의 최대 리튬 생산지인 장시성 이춘의 리튬 공장들이 생산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면서 리튬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중국이 리튬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두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탄산 리튬보다 수산화 리튬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국내 생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대표 리튬주들에게 매수세가 급격히 몰린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건설 재건 섹터입니다. 지난 주말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캐터필러나 디어 등의 미국 주요 건설 장비 업체들이 높은 폭으로 상승하면서 그 상승 여파가 국내 건설 관련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나 업무 협약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오늘 건설기계와 재건 관련주 일부가 상승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4번 AI 섹터입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AI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AI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지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또한 AI 산업 선점을 위해 협업과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며 AI 관련주들이 다시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5번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국내 변압기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역에서 전력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판매 가격이 상승되면서 업체들의 이익 또한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15년간 배전망 투자에만 31조 원이 필요하다는 전력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송변전 투자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전력 개통망 투자에 거의 90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관측에 오늘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라이온 캠텍은 8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고요. PJ메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이민하 박사팀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생산력이 부각되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프로스테믹스는 73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호재로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성호전자의 오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성호전자의 관계자도 주가 급등 사유가 될 만한 특별한 사내 이슈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호전자의 매출액은 지난 2년 연속 평균 20% 이상 증가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주 사업 분야 중 수소 및 전기차 충전 장치에 사용되는 필름 커패시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는 성호전자가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 회사에 아직 직접적인 수주나 매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옵트론은 실적이 바닥이라는 인식에 상승했다고 알려졌고요. 다음으로 이엔코퍼레이션은 지난달 유럽 최대 배터리 전시회에 참가하여 기술력과 자체 개발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원컴포텍은 현대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상승했고요. 이어서 프리시전 바이오는 최대 주주인 아이엔스가 프리시전 바이오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재차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으로 더메디팜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고요. 한편 엔피디의 오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덱스터는 애플이 MR 헤드셋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된 모습이었고요. 한편 NSN의 오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골드NS는 4일 연속 매도가 쏟아지며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골드NS는 학원 프랜차이즈, 온라인 교육, 방과후 학교, 출판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이유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차트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맞았던 종목들과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매도 상위 창구에 SG증권은 없었으며 현재 소수 계좌의 거래가 집중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이 끝난 후 거래소는 최근 급락에 대해 골드NS에게 조회 공시 요구를 요청했으며 골드NS 측의 답변 기간은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라 휴장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수요일도 성투하세요.